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 크리스 반 알스버그 글 그림 이지우 옮김 미래아이. 치과의사 비보씨는 몹시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병원은 물론 자기가 사는 작은 아파트도 늘 깔끔하게 청소했지요. 또 집에서 기르는 개 마르셀이 가구 위에 올라앉기라도 하면 무섭게 야단을 쳤어요. 이 불쌍한 개는 마음대로 짖지도 못했답니다. 어느 이른 아침 한 할머니가 병원 앞에서 비보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가 너무나 아팠던 할머니는 의사를 보자마자 치료해달라고 매달렸지요. 하지만 까다로운 치과의사는 미리 약속하지 않은 환자는 봐줄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끙끙 앓자 비보씨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고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잘하면 자투리 시간을 내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리고 입안을 살핀 뒤 슬며시 웃으며 말했어요. 이를 빼야 되겠군요. 이를 뽑고 난 뒤 치과의사는 할머니에게 또 한마디 했어요. 이를 뺀 자리가 아프지 않게 약을 드리겠소. 알터니가 빠지자 기분이 좋아진 할머니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 내가 돈이 없다우. 대신 돈보다 더 좋은 걸 드리리라.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화과 2개를 꺼내 치과의사에게 내밀었지요. 무화과요? 비보씨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무화과는 아주 특별하다우. 선생이 꾼 꿈이 진짜로 일어나게 될 거요. 비보씨는 할머니가 미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에 든 무화과를 내던지고 할머니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할머니는 쫓겨나면서도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보씨는 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약도 주지 않고 할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날 저녁 비보씨는 마르셀을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마르셀은 나무 밑이나 덤불 사이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기를 좋아했지만 그럴 때마다 비보씨가 마르셀의 목줄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비보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밤참을 먹었어요. 그날 밤 비보씨는 할머니가 주고 간 무화과 가운데 1개를 먹었습니다. 무화과는 아주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 가운데 가장 달고 맛있는 무화과였어요. 다음날 아침 비보씨는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마르셀을 억지로 끌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다리가 짧은 마르셀은 주인의 큰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비보씨는 마르셀의 사정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흰 개털이 자기가 입고 있는 멋진 파란색 옷에 묻는 것이 싫었지요. 비보씨는 사람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러자 비보씨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모두 내 옷이 멋지다고 생각하는군. 그러자 찻집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 세상에! 비보씨는 허둥지둥 골목 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내 옷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 지난밤에 꾼 꿈이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속옷만 입은 채 바로 저 찻집 앞에 서 있던 꿈 말입니다. 비보씨는 어젯밤 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때 골목 밖을 바라보던 마르셀이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비보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골목 밖으로 눈을 돌렸지요. 그 순간 잊었던 꿈이 모두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보씨가 속옷바람으로 집에 뛰어드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무처럼 축 늘어져 버린 에펠탑을 쳐다보느라
모두 정신이 없었거든요. 비보 씨는 어제 할머니가 한 말이 모두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무화과 한 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그 뒤 사람들은 에펠탑을 다시 세우느라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비보 씨는 원하는 대로 꿈을 꾸는 법을 연구하려고 책을 10권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들기 전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비보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비보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이제 비보 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비보 씨는 멋진 보트와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고 지중해에 있는 궁궐 같은 집에 사는 부자가 되었지요. 비보 씨는 날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보 씨는 두 번째 무화과를 꺼내 들었어요. 바로 오늘이야. 그리고 잘 익은 무화과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았지요. 내일 아침이면 이 치과 의사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보 씨는 마르셀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밤만 지나면 저 작고 볼품없는 개 대신 크고 멋진 사냥개와 산책을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비보 씨가 치즈를 꺼내려고 잠시 식탁에서 등을 돌린 순간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세상에 마르셀이 일제히 올라와서 아빠를 식탁에 올려놓은 채 하나 남은 무화과를 먹고 있지 않겠어요? 비보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마르셀은 도망쳤고 비보 씨는 개를 잡으려고 온 집안을 뛰어다녔지요. 마르셀이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자 비보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일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 일을 절대 잊지 못하게. 비보 씨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비보 씨는 몹시 어리둥절했어요. 자기가 침대 위가 아닌 침대 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눈앞에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산책 나갈 시간이다. 이리 온 마르셀. 그리고 손이 쑥 들어오더니 자기를 잡아당겼어요. 비보 씨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개 짖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